네, 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 구독자 여러분들, 성북개미입니다. 오늘 대한전선 방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좀 많이 폭락했어요. 그래도 대한전선은 선방했습니다, 사실. 오늘 코스닥도 진짜 완전 폭락을 했고요. 이 거의 뭐 코로나 때 떨어지는 거의 그 수치를 지금, 코로나 때도 이렇게 안 떨어졌어요.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떨어졌지. 이 개파락으로 이렇게 떨어진 경우가 지금 굉장히 드물거든요. 근데 좀 안 좋아요. 지금 코스닥도 그렇고, 지금 어쨌든 대한전선 코스피니까 지금 코스피도 좋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꺾여가지고 지금 많이 떨어졌죠, 사실. 꺾여갖고 많이 떨어졌고, 사실 이 지지 구간이 어쨌든 간에 이 코스피 같은 경우도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등락하면은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지지선 이 정도까지 지지해주면 충분히 이제 장이 다시 좋아질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떠한 이유가 있으면 사실 뭐 지수 여러분들 필요 없는 거 아시죠? 어떠한 악재가 있으면 두 가지로 좀 나뉜다라고 봐요. 오늘은 대한전선의 어떤 모멘텀이나 이런 거는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오늘 이제 떨어진 이유와 앞으로의 이제 대한전선의 뭔가 흐름 이런 부분들을 좀 피드백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한전선 한번 보면 대한전선 오늘 하락한 이유, 오늘 하락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북한 해 초음속 미사일인가요? 극초음, 아무튼 이거 미사일 발사. 두 번째 FOMC. 이 두 가지가 오늘 조금 하락한데 원인이 좀 많이 있었죠. 사실 북한이 그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제 우려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사나 이런 거를 분명히 뭐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북한 미사일 뭐 극초음속 미사일 어제 시험 발사 700km 표적 명중 뭐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팩트는 그거예요. 발사했는데 이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미사일에 이 700km 있는 표적을 명중하는 명중하는데 성공한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을 하면 전시 상태가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좀 많이 빠졌고요, 사실. 근데 요거는 사실 우리 뭐 이것보다 더 심한 것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흘러가면 좋겠어요. 요거는 단기적인 좀 지수에 대한 좀 악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나스닥이 이 FOMC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은 나스닥이 어제 이렇게 아래로 하방으로 3%까지 떨어졌어요. 일단은 미증시가 폭락을 했다. 미증시 폭락. 그 이유가 뭘까요? 미증시가 폭락한데 여러분들이 FOMC라고 뭐 들어보신 분들은 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FOMC. FO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FOMC 의사록에 긴축 우려로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의사록의 긴축 우려, 뭐 이런 부분에 이제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까지 이제 매파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좀 크게 하락했는데, 이제 민간 고용 지표 등 경제 지표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있죠? 이 FOMC, FOMC 같은 경우에 이제 긴축 우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하락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그 요번 연도 여름까지 공격적인 금리 인상 부담을 줄여줄 거라고 언급하면서 이제 대차 대조표라고 하거든요. 그 뭐 조기 축소 가능성이 부상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위축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괴리율, 이 주가에 대한 어떠한 계리율 부분도 사실 뭐
비중을 대한전선 크게 차지하진 않지만 이 올라갔던 부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사실 계리울도 무시를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뭐 이런 일각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요런 거죠. 이제 금리 인상 시기. 결국에는 팩트는 금리 인상. 이 국채금리 인상이나 금리 인상 그리고 우리가 항상 우려하는 인플레이션. 이거 같이 적어드릴게요. 인플레이션. 일단은 국채금리 인상 그리고 인플레이션. 근데 이 인플레이션은 사실 우리가 뭐 10년 전에도 그냥 인플레이션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물가 상승입니다. 물가 상승과 그리고 어떤 거죠? 뭐 물가 상승이라고 하면은 제일 타격이 많이 가는 거는 이제 석유류 인상 뭐 이런 뭔가 그 민간인들이라고 하죠. 우리를. 그러니까 이제 민간 지표에 따른 어떤 물가 상승 우려, 뭐 예를 들어서 뭐 채소값이나 야채값이나 뭐 이런 등등등 다 포함해서 이런 부분이 상승이 되면 주식은 어떻게 돼요? 주식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되면서 또 나스닥이 3% 가까이 폭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악재란 악재가 오늘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지수가 조금 많이 빠진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대한전선 같은 거는 박스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제 댓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커피 어부님 감사합니다. 지금의 말 그대로 지금 이제 이 박스권 유지해준 부분이 2,000원 선 돌파하면 굉장히 큰 지지벽이 될 거예요. 왜냐면 개파락한 부분이 거의 딱 2,000원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한 좀 힘이 될 것 같고요. 문의를 구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3,900원에 2,000 주가량이 있는 상황인데 차후 어떻게 대응할지 많이 고민이네요. 빠졌다 신규 상승 저단가로 다시 들어갈지 아니면 혹은 냅뒀다 신주 매도만 할지 해서요. 저는 이제 단가가 지금 너무 높으셔가지고 사실 저는 이제 유상증자가 오면은 그냥 참여하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참여할 만해요. 3,900원 정도면 거의 고점에 좀 사셨던 부분이라 참여할 만하다라고 봐요. 준호님 개발에 과연 상승할까요? 형량 2,400원대로 내려놨거든요. 2,000원 언제 돌파 가능할까요? 2,000원을 돌파하는 거는 사실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이거가 굳이 장기까지 끌고 갈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박스권을 지금 거의 2달째 그려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어떠한 이제 호재 아니면은 어떤 모멘텀이 나왔을 때는 한 번에 단기 솔직히 10%만 올라도 그냥 2,000원 가요. 근데 이제 안 가고 계속 박스권 그려주는 거는 이 물량 먹은 부분 있죠. 이 물량을 소화를 많이 해낸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요 부분이 굉장히 지금 매물들이 아마 한 틱에 거의 어마어마하게 3,000원 이상부터는 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여기 물려있는 어떠한 개인 물량들을 계속 이렇게 흔들어 주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손절하고 빠져나가게 해야지 주가가 가벼워지죠. 그때 이제 주가를 올릴 수가 있는데 개파락해서 주가를 올리지 않는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땐 박스권을 일단 유지해 준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더 물량들을 소화해 낸 다음에 주가를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시면 오늘 개인 물량이 좀 많이 받아냈네요. 외국인하고 기관계가 좀 매도를 많이 했고요. 이 연일 기관계는 계속 매도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외국인이 계속 물량들이 크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딱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박스권을 지켜주냐 안 지켜주냐 이 부분이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어차피 2,000원 못 넘겨주면 하방은 1,500원까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유상증자, 무상감자 시행될 때까지 계속 박스권을 유지해줄 가능성이 높고 유상증자, 무상감자 때 이제 여러 가지 권리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주가가 좀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대한전선 지속적으로 방송 드리도록 하겠고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댓글 꼭 남겨주시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